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출처는 비상교육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입니다. 비밀 채팅과 화면 캡처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9반 10반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사회 10차 시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세어단원 1단원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 두 번째 주제인 기후는 인간 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숙제로 내드렸던 형성평가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입니다. 1번 문제. 냉대기후에는 땡땡땡이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분포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냉대기후는 겨울이 춥고 길다고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화렵수림은 자라지 못하고, 추운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침엽수림은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냉대기후에 분포한 땡땡땡이라는 침엽수림에 대해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 결과를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타이가였습니다. 이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건조기후에서 식생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건조기후의 강수량과 증발량에 기반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였는데 과연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번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위도별 강수량 분포를 보여드리면서 남북이 20도에서 30도 부근,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회기선 부근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식생이 자라기 어렵다고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똑같이 설명드린 거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다음 중 온대기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의 답은 선생님이 온대기후의 특징 중 포인트로 기억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번에 문제 푼 것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번 시간까지는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이다 였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온대기후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지 1번, 2번, 4번, 5번은 어떤 기후의 특징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연 강수량 500mm
미만인 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건조 기후입니다. 이 건조 기후는 강수량이 정말 코딱지만큼 있고 연 강수량이라 봐야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이틀 강수량보다도 적은 강수량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친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좋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10도 미만. 이 기후 지역은 따뜻해봐야 우리나라의 늦가을, 초겨울 정도의 날씨를 기록하는 지역입니다. 이 기후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많은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지역은 한대 기후 지역입니다.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지역은 어딜까요, 여러분? 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냉대기후입니다.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라는 한대기후의 특징과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라는 냉대기후의 특징은 한대기후와 냉대기후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이 기후지역은 어디일까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라는 것은 이 지역은 추워봐야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일 정도로 겁나 더운 지역이라는 것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네, 좋습니다. 이 기후 지역은 열대 기후 지역이라는 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형성평가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단원 일단원 세계 기후 지역의 두 번째 주제인 기후는 인간 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입니다. 1번 학습 목표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거주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번 학습 목표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간 거주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있고 불리한 기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입니다. 기후는 인간 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의 첫 번째 주제인 인간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1차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에 어떤 게 있냐면 기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번에 홍경옥 선생님께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요?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날씨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일시적인 상태를 날씨라고 하고요. 기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게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다들 배우신 내용이니까
만에 하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사회교과서 앞부분 꼭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연환경의 또 다른 사례로는 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형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땅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대단원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해 배울 때 지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토양이나 식생도 자연환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자연환경이 인간 삶의 모습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자연환경의 영향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연환경은 거주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인가 집을 짓고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집을 짓겠어요? 그렇죠. 사막은 물이 별로 없는 곳이니까 최대한 식수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자연 환경이 거주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기후 조건의 경우에는 위식주 문화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가 매우 더운 열대기후 지역에서 과연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쪄 죽기 딱 좋겠죠? 롱패딩을 입으면.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기후 지역에서 히터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히터로 그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망하기 딱 좋은 여건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히터 장사는 하지 않겠죠. 반대로 날씨가 매우 추운 극지방에는 나시나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 에어컨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기후 조건이 위식주 문화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산업화나 도시화가 심화되어 자연환경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후는 인간 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의 두 번째 주제인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먼저 냉온대 기후 지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냉대 기후, 온대 기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냉온대 기후 지역이 인간 거주에 어떻게 유리한지만 대략적으로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온대 기후 지역은 주로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지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선생님이 지도 안에 북위 20도에서 40도 차이의 지역을 네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네모 안에 있는 지역들에게서는 냉대기후 혹은 온대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네모 안에 포함된 국가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있을 수 있고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되고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도 포함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주로 분포하는 냉온대 기후 지역은 기후가 엄청 춥거나 엄청 덥거나 이러지 않고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수량 또한 풍부하다고 해요.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은 농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농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인구가 북반구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열대고산 기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대고산 기후는 선생님이 정말 짜증날 정도로 덥다고 설명드렸던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기온이 해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대고산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2000에서 3000m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구 하나 때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적도의 저지대 부근에 비해서 기온이 평균적으로 10도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 진짜 매일같이 나들이 가고 싶은 날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 거주에 열대고산 기후가 유리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열대고산 기후로는 아프리카 동부의 고원지대와 남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열대고산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인 에콰도르 키토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께 에콰도르 키토의 기온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키토와 유사한 위도에 위치하는 말레이시아와 쿠알라룸푸르의 기온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열대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열대고산 기후 지역이 열대기후 지역보다 기온이 약 10도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키토를 비롯한 열대고산기후 지역은 1년 내내 우리나라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열대고산기후의 대표적 지역 중 하나인 안데스 산지에는 잉카 문명과 같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후는 인간 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 세 번째 주제인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해 볼게요. 이 그림 본 적 있지 않나요?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 배울 때 이 그림을 띄워드렸죠. 네, 좋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높은 이 지역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적도 지역이라고 설명드렸고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낮은 이 지역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극지방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설명이 친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앞부분 꼭꼭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배울 때 띄워드렸던 그림을 다시 띄워드린 이유는 전에 했던 것을 복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적도 지역과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극지방이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적도 지역의 경우 계속 강조드렸던 것과 같이 짜증이 유발될 정도로 엄청나게 덥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거주하게 될 때 짜증이 유발될 정도로 더운 지역에 거주하고 싶을까요? 진짜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 적도 지역의 경우는 너무 더워서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극지방의 경우에는 내복, 롱패딩, 털모자, 목도리, 장갑, 그 외 기타 등등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방한용품을 입고 다녀도 우리나라 겨울철에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걸치고 다니는 것과 같이 춥다고 합니다. 냉동실보다도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극지방이 추운지 감이 잡히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지역에 여러분들이라면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거주하기 어렵겠지요. 이 극지방의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 지역을 한번 알아볼 텐데 저번 시간에 띄워드린 건조기후의 대표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의 경우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일 정도로 매우 적다고 설명드렸었죠. 게다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적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후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 물이 부족하여서 농업활동이 어렵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마실 물조차 부족하여서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열대 고산 기후에 대해 배울 때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면 높은 지역일수록 기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다 같이 배우셨죠?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지역의 경우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주에 산소가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해발도도가 너무 높은 지역은 저지대에 비해 산소가 없는 우주와 가깝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탄한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불편하고 집을 짓기에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이 거주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지역도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이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설명드린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들이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사막과 극지방의 경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적도에 위치한 열대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개발이라든가
관광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끝난 친구들은 교과서 33페이지 활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33페이지 사람이 살기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후 조건입니다. 자료 1부터 자료 4까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1은 북극해 주변 지역, 자료 2는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 자료 3은 아시아의 벼농사 지역, 자료 4는 안데스 고산 지역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 1분간만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설명들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읽어주셨나요, 여러분? 다 읽어주신 여러분들은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료 1번부터 4번의 지역이 어느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지 써보자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료 1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1 지역의 경우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늦가을, 초겨울 정도의 날씨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매우 추운 이곳은 어느 기후 지역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는 연 강수량 500mm 미만, 비가 정말 코딱지만큼만 와서 물이 매우 부족한 이 지역은 어느 기후 지역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3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영하 3도 이상, 우리나라가 이 기후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드렸죠? 이 기후 지역은 어느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4는 방금 배운 내용인데 해발 고도가 2000에서 3000m 정도로 높고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를 기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를 유지하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료 1에서 4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리해 또는 분리해 중 하나를 골라 각각 써보자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과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에 등장하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북극해 주변 지역,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 아시아의 벼농사 지역, 안데스 고산 지역이 각각 사람이 살기에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리해 또는 불리해 중 하나를 골라 각각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띄워드린 링크를 네이버 밴드에도 그대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형성평가 꼭 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가끔씩 스스로 확인하기라든가 대단원 마무리에 인증샷을 요구하는 형성평가를 숙제로 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확인하기라든가 대단원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저나 홍경옥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검사를 할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힘들게 하기보다는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참고해서 조금씩 부담 없이 푸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인증샷을 올리기 어렵더라도 책에는 꼭 풀어주시기를 정말로 선생님이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당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도 재밌게 잘 보냈나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3차 시에 걸려 배웠던 대단원 2단원,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중 첫 번째 소단원인 세계 기후 지역에 관한 복습이 홍경욱 선생님과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신나는 수업 같이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와는 다음에 만나요.